전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는 아직 쥐약이 고이기 전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였다라는 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느 순간 1등급 컷이 그냥 말도 안 되게 높아진 순간이 나타났어. 그게 이제 이 다음 해부터 좀 심했거든. 재수생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직 사탐런이 없던 시절이라 이과에서 잘한 애들 다 그대로 남아있던 그 시절이라서 그랬던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맘때쯤부터 이제 뭐 더 헐 어려워지긴 했습니다만 뭐 사실 이 수능도 불수능이라고 얘기 듣던 문제들입니다. 점점 공부를 하셨을 때 내용들도 마찬가지 복잡하게 많이 요구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1페이지부터 좀 같이 보자면요. 1페이지 같은 경우는 1번부터 5번까지인데 뭐 크게 뭐 어마무시하게 어렵다까지는 아닐 거고 1번, 2번 뭐 아마 뭐 읽고 푸는데 금방 풀어냈을 거고 그치?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황사죠. 황사 좌표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2번 플룸 구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내려가면 차가운 플룸 올라오면 뜨거운 플룸 빠르게 이제 체크해서 넘어가 주셔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좌표 해석인데 수온 연분도에서 A와 B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건 둘 다 수온은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다 그지? 그런데 문제는 뭐야? 연분 차이가 표층에서 많이 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깊어졌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등밀도선이 거의 일치해지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밀도 값이 근데 초기에 이제 수온은 비슷한데 연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그 연분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정보들 물어보고 있다는 점. 그다음 4번 같은 경우도 퇴적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왕모래, 잔자갈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입자 크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아마 고온, 작은 입자들이 많이 쌓여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과 그 다음 전파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파에서의 모습을 봤더니 전파하기 때문에 가시광선에서는 뭐처럼 보여? 타원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지? 전파에서는 다르게 보이더라. 제트류라든가 중심핵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이제 중심에는 항상 거대 블랙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활동성 은하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어가시면 2페이지 지질시대 6번 문제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삼엽충이 출현했던 시기가 선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방추충이 멸종했던 시기와 화폐석이 멸종했던 시기를 통해서 삼필갑방 방이 이제 멸종했던 게 고생대의 끝 중생대 시작이죠. 그 다음 마찬가지 화폐석이 멸종했던 시대까지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메머드 화폐석에 대한 이야기까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화폐석이 먼저 나타나서 화폐석이 먼저 멸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드 시대로 넘어가서 현재는 메모드가 보이진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기는 이제 빅뱅 우주론 최근에는 빅뱅 우주론 문제가 많이 어렵게 나와요. 빅뱅 우주론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개념을 전부체적으로 이제 잘 알고 있냐 아마 이제는 시간에 대한 해석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요구를 할 거예요. 38만 년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에 대한 이야기죠. 태풍에 대한 이야기. 이제 7번까지는 사실 뭐 2점짜리 밖에 없었다 할 정도로 난이도가 크게 어렵진 않는데 8번부터는 갑자기 스트레스를 확 줘. 스트레스를. 자, 그래서 내용 같이 보자면 그림 가는 어느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관측소 피해서 관측한 기압과 풍속을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관측소 기준 대 태풍 기준이야.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태풍을 중심으로 줄 것이냐, 관측소를 중심으로 줄 것이냐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도상에서 내가 가만히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멀리서 태풍이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태풍이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위에서 쳐다보건 앞에서 쳐다보건 어디서 보건 얘가 이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태풍 자체를 보겠습니다 의 좌표를 줄 때가 있어. 근데 지금의 정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야?
관측소 P에서 관측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러면 그 정보가 나에게 다가온다고. 그러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기압이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졌다가 어느 순간 무조건 높아져야 돼.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정보가 풍속, 그 다음에 풍향, 세 번째가 기압입니다. 기압이 제일 쉬워요. 왜? 내려갔다 올라오면 되거든. 근데 풍속은 두 가지를 해석을 해야 돼. 눈이 나를 지났냐, 지나지 않았냐. 관측소에서 태풍의 눈이 관측소를 지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시간에 따른 이 풍속의 그래프가 눈이 지나갔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리고 한 가지 정보가 더 있어. 지금 풍속이 태풍의 눈이 나를 지나기 전이 최고 풍속이 빨라요? 이후가 빨라요? 이 전이 빠르다, 그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위험만한, 이게 안전만한. 요것도 같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왜? 풍속이 왜 위험반에서 더 빨라? 위험반에서 이동 방향과 이 회전 방향이 일치하잖아. 속도가 더 빠르다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풍속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풍속이 최대를 찍고 내려오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뭐를 지나지 않아? 눈을 지나지 않았어. 맞아. 그리고 이 문제는 풍속과 기압을 줬죠. 기압은 내려갔다가 무조건 올라와야 되거든. 기압은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돼.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형태를 띠는 친구와 내려갔다 올라가는 친구의 형태를 보실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누가 돼야 돼? 기억 뭐 돼야 돼? 풍속. 이유는 기압이 되어 있겠죠. 알겠지? 그러고 나면 기억 확인 가능하실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의 가의 기간 동안 태풍 P에서 풍량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림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P가 여기 있고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태풍의 오른쪽에 있네요.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 실수했잖아. 화살표가 P의 오른쪽에 있는 건 맞지. 근데 P가 태풍인 게 안 되나. P는 관측소니까. 관측소를 지나가는 태풍을 그려주셔야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에 있다? 진행 방향은 왼쪽에 있다, 그지? 왼쪽이면 뭐다? 왼, 안, 반입니다. 왼쪽은 안전반은 그리고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반시계 방향 얘기하시면 되겠다, 그지? 아니면 반대편은 뭐야? 오이시라고, 오이시. 대신에 위만 적어줍시다. 오이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계 방향. 근데 얘는 오른쪽일 때 기준이니까. 니은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근데 글쎄 나의 영상은 가에서 풍속이 최소일 때 촬영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의 영상은 풍속이 최소일 때 맞습니까? 태풍의 눈과 가까이 있다, 그지? 그럼 눈벽에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 눈벽에. 맞아. 눈벽에 있기 때문에 얘는 최소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네. 안 돼. 그치?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9번 문제 빠르게 넘어갑시다. 9번 문제.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요새로 칠 것 같으면 제일 기본이라 시험도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기본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온도와 깊이에 대한 해석을 하시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는 게 뭐야? 사실 지금 쌤이 그리는 이 점선만이 실제 뭐예요? 내부 온도일 거 아니야. 지온 분포일 거라고. 조금 더 경사지게 그릴까? 자, 이렇게 싹 내려올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오른쪽에 그럼 요 대각선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얘를 점선을 할게요. 얘는 뭐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용융점이죠. 용융점들이 모인 용융선입니다. 용융선. 용융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 선을 넘겼냐 못 넘겼냐에 대한 해석을 하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점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 딴 거 다 필요 없이 야 봐봐. 원래 얕은 곳까지 올라오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뭐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한 50이라고 쳐볼까, 50? 50km까지 오시더라도 이 점은, 현재 온도는 이 용용점을 넘겨, 못 넘겨? 못 넘겼다, 그지? 다시 한 번 더 좌표상 온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x가 점보다 높잖아. x를 점이 넘겨야 되는데 못 넘겼단 말이야. 그럼 얘는 고체야. 넘어가야 액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놈들끼리 비교를 하면 원래 있던 놈은 넘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누가 넘기는 거야? 아래쪽에 있는 애가 올라온다니까? 어디? 저 깊이 있는. 이 x의 온도를 가지고 있던 아래쪽에 있던 애가 올라오면 이 높이부터 이 깊이 이하로 떨어질 때 뭐가 되기 시작해? 액체가 되기 시작해. 용융되기 시작해. 마그마가 된다고. 그러니까 니은이 얘기하는 게 뭐야? 깊은 데 있던 애가 올라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칠 때 깊은 데 있던 애가 올라왔습니다에 대한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랑 선생님 이거 해령이니까 현범지 마그마예요 랑은 다르다. 수능은 더 이상 암기로만 푸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걸 얼마나 먹냐 싸움이니까. 그래서 얘가 마그마가 만들어졌어요. 깊이 감소에 의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압력 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 기억도 똑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돼. 이번엔 뭐 하는 거야? 자, 여기 있었던 이 친구가 또 다른 용융곡선이 있더래. 화강암질 용융곡선입니다. 얘가 있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여기는 이 X점을 넘기면 마찬가지 마그마가 될 수 있대. 근데 얘는 진짜로 뭐 한 거야? 넘긴 거야. 왜? 다른 애가 와서 나를 가열시켜주네. 내가 직접 가열돼서 내가 진짜로 뜨거워졌다 이거야. 알겠지? 얘는 온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4월에서도 나왔던 보기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잖아. 질문지가 이거야. 이런 그림만 그려놓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질문을 이렇게 깊이가 증가해서 마그마가 형성됐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깊이 증가는 쌤이 지금 동그라미 치는 애들을 전부 다 아래로 내리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이 초록색이나 이 점선의 곡선과 가까워질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절대 마그마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온도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왼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왼쪽으로 가면 오히려 초록색의 왼쪽으로 넘어가거나 이 점선의 왼쪽으로 넘어오는 구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다시 굳는 거야. 마그마의 형성이 아닌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는 좌표 해석까지 물어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좌표 해석.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는 이 실선으로 그려진 곡선이 실제 지구 내부 온도고 이 내부 온도를 옮기는 방향성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걸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평균 해면 기압을 위도에 따라 나타냈고요. 북반구와 남반구에 대한 해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면 기압에서 나타나는 이 기압 편차를 통해서 고기압이에요, 저기압이에요. 그럼 이 고기압과 저기압을 통해서 얘는 아열대 혹은 열대, 아한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도 생긴다? 이 순환까지 생깁니다 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H열도를 되게 간략하게 나타낸 거지. 그래서 광도와 그 다음 주기열성에 대한 해석을 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A와 B는 광도가 같고요. B와 C는 표면 온도가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별의 중심으로부터 생명 가능 지대는 A와 B가 같죠. 왜? 광도가 같으니까. 그지? 크기 반지름 따윈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B가 C보다 넓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도가 크면 무조건 넓어지죠. 그 다음 디귿에 생명 가능 지대 위치에 안에 행성의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자 수명이 길수록입니다. C가 길죠. 그지?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이 커지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2번 우리가 알기에는 이제 온대 저기압과 이 온난 전선, 한랭 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라는 건데 여러분들 온대 저기압의 특징이 뭡니까? 온대 저기압 일단 우리나라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저기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가정은 이거예요. 어디든 상관없어. 지리적으로 어디든 상관없는데 동서남북이 그려지고 북반구다 라고 가정을 하는 순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져 따뜻해져? 차가워진다, 그죠? 아래로 가면 갈수록 따뜻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지? 그래서 특징은 이렇게 시작돼. 좌표상의 어딘가에 여기에서 이제 저기압이 발생했대. 저기압이 발생했대. 그러면 이 점이 찍힌 면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실제 지도에서 얘가 L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럼 첫 번째, 이 초록색 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무조건 뭐예요? 한랭이에요. 남쪽은 무조건 뭐예요? 온난이에요. 기온 자체를 얘기한 겁니다. 기온을. 그런데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저기압이 발생했어요. 북반구의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느냐? 자, 얘는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위로,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들어오려는 형태가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찬 공기는 지표와 맞닿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따뜻한 공기는 뜨려는 성질을 가져. 그러다 보니 자, 이번에는 이 좌우를 한번 갈라볼게. 동과 서를 가르면요. 서쪽을 한번 볼까? 서쪽 지역 같은 경우는 찬 공기가 많이 내려오죠. 근데 따뜻한 공기는 북쪽으로 올라가기보다 오른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좀 있다, 그지? 물론 위로 가긴 하지만 약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 서쪽 기반으로는 찬 공기가 많이 내려와, 지표 기준에. 지표 기준으로 찬 공기가 많이 내려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형태를 띠게 돼?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경계, 점선의 경계가 지표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와. 왜? 찬 공기가 파고든다니까. 그러면 기존에 이 따뜻한 공기가 있었던 찬 공기가 파고든 자리에는 공기가 떠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 사이에는 여전히 이 따뜻한 공기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번에도 마찬가지. 따뜻한 공기가 치고 올라가. 근데 쌤이 뭐라 했어? 따뜻한 공기는 치고 올라갈 때 지표로 치고 올라가? 아니면 하늘로 치고 올라가?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하향이 약하긴 하지만 이 찬 공기가 역시나 마찬가지 동쪽 지역도 파고든다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서쪽은 많이 내려오고 동쪽은 적게 내려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세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찬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경계를 앞으로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온대 저기압의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형태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문제를 다시 보자고. 문제에서 3번 12번.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야? 지도에 동서남북이 그려졌다, 그지? 연직 고도에 따른 이 온도나 기압을 준 게 아니라 지표 기준에 이제 온도를 줬단 말이야. 그럼 이 온도를 통해서 찾아내는 건 굉장히 쉬워요. 왜? 찬과 따의 어떤 경계선이 만들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가를 한번 보자고. 가를 봤더니 어때? 북동이 온도가 차고 남서가 온도가 따뜻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지? 그러면 앞에 보자. 앞에 내용 봐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똑같이 해석을 해서 북동이 차고 남동이 따뜻한 그림을 찾아보라고. 현정아, 누구랑 똑같아? 한랭이야? 온난이야? 온난.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한랭이 되어 있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 이거야. 아니 선생님은 할 줄 아니까잖아요가 아니라 접근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 할 줄 모를 때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얘가 좌표 평면을 지표로 줬는지 연직을 줬는지부터 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적용시키자 이거야. 알겠지? 사람이 처음부터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 처음부터 이제 연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모르는 게 나와도 일단 접근을 하고 본다고. 그 접근하는 행동이 가치가 많이 높으니까 일단 한번 접근해봐요. 알겠죠? 여러분들 쌤 지금 문제 풀 때 시험에 문제 풀 때 만약에 정답이 맞췄더라도 상하좌우에 대한 해석을 한 건지 동서남북에 대한 얘기를 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했냐고. 왜냐면 문제라는 건 나중에는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아니면 뒤에 이면을 줄 수도 있어. 어떻게 줄지 몰라.
앞에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지금은 기온을 줬지만 기압을 줄 수도 있어. 기압을.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 교과서 뭘 찾아봐도 있잖아. 기온을 주는 게 아니라 보통 등압선이 그려져 있어요. 온대 저기압 문제는. 그러니까 기압을 충분히 줄 수 있다니까. 특히나 동서남북 방향. 심지어 야 하나 더 아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 저기압과 고기압의 연직에 따른 기압 해석할 줄 알아 몰라? 첫 번째, 야 이거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야? 알겠지?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뭐야?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얘는 키가 크지? 얘는 키가 작지? 왜 키가 크고 왜 키가 작지? 선생님이 뭐라 했어? 야 사람이 큰 놈이 있든 작은 놈이 있든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팔다리는 똑같이 생겼다고. 그런데 오른쪽에 키 큰 놈이 가슴팍까지 사진을 찍으면요. 얘는 상체가 다 안 보이지만 얘는 다 보인다고. 뭐라고? 키 큰 고기압의 머리는 이 수평이에요. 여기가 머리야. 얘는 뭐 했어? 가다 말았다니까. 키가 졸라 큰 놈이라니까.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아직도 위에서 하강을 하고 여기서 계속 공기가 하강하고 있는 거고. 얘는 이 직선부터 하강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반대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꾸로. 그럼 얘는 뭐야? 위에는 저기압 기준 그림이야. 그래서 뒤집혔을 때 안 져지네. 자, 다시 뒤집혔을 때 모습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자고. 자, 다시 뒤집혔을 때. 자, 우리가 알기에는 이제 뒤집어졌을 때는 이렇게 아예 뒤집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는 저기압이라고. 저기압. 왜? 등압선이란 건 이 숫자가 같은 애들이야. 얘가 1000이면 얘도 1000이어야 돼. 근데 위로 가면 무조건 900으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얘는 900인데 주변이 1000이다, 그지? 그럼 얘가 1000일 때는 주변이 100, 1100인 거야. 그려지지 않더라도. 등압선에 대한 그 그리는 방식 자체를 알고 있으면 이 위로 솟은 거랑 아래로 솟은 거랑 누가 고기압이고 누가 저기압인지가 눈에 보인다니까. 알겠죠? 왜 울려들지 마. 선생님, 왜 위가 저기압이고 고기압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저 숫자가 적혀 있지 않지만 혹은 숫자가 적혀 있더라도 한 번만 적혀 있는 그 숫자를 반복해서 쓸 줄만 알면 문제에서 고기압 저기압은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야 돼. 그래서 문제에다가 적용시키게 되면 선생님 얘는 키 큰 고기압이에요. 키가 크려면 아무래도 지표와 지상 사이에서의 이 상공 사이에서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야 돼요. 그러면 열이 많이 들어와야 돼. 여름이네요. 얘는 여름이에요. 얘는 겨울이네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누가 되어 있어? 키 큰 고기압은 북태평양 고기압. 그 다음에 키 작은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 선생님,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따뜻하면 저기압이잖아요. 왜 여름에는 고기압입니까? 허허, 여기서 이제 실수가 생기는 거지. 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여름에는 바다를 놀러 가? 아니면 땅 위에 사막 위에 놀러 가? 보통 바다로 놀러 가. 왜? 바다가 여름엔 시원하잖아. 여러분들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지역은 바다야, 육지야? 바다야. 시원해. 온도가 낮은 거야. 상대적으로 낮은 거야. 그러면 거기가 고기압이 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야지. 여름이라고 고기압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전부 다 고기압, 저기압이 있어. 근데 여름에 만들어지는 고기압은 40도 사이에 30도, 20도가 고기압이 되는 거고 겨울에 만들어진 고기압은 0도 사이에 영하 10도, 영하 20도가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거지.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절대적인 온도를 생각하면 안 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압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울 때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주변보다 뭐한 것? 낮은 거? 저기압. 주변보다 높은 거? 고기압.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12번에 나머지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온대 저기압의 성질들, 풍량은 어떻게 부는가 외우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3번 문제. 분광령 나오면 머릿속에 뭐 떠올라야 된다? 표면 온도 T. 알겠지? 정확한 숫자 계산이 안 되더라도 표면 온도 T. 근데 A0 나오면 1000켈빈은 떠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지름이 태양이 1일 때, 자, 태양이 1이다라고 얘기한 순간, 태양이 1이다. H차트 그려. 그려봐. H차트 한번 그려봐. 그려보고 난 다음에 누굴 찍냐면, 태양이 어디 있는지 찍어. 알겠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안 그려도 되는 수준까지 갔을 때도 그려.
대신에 그때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져. 뭐가 빨라지는 거냐면 쟤를 가지고 다 풀겠다가 아니라 방향성을 찾는 거야. 왜? 가나 다가 태양보다 어느 쪽에 있는지를 빨리 찍어. 빨리 찍자고. 자, 그럼 봐봐. 가를 볼래? 분광경 안 좋은데 어떻게 찍어요? 반지름 줬잖아. 반지름이 크대. 광도 줬잖아. 광도가 10배 크대. 에이, 몰라. 한 이쯤 있겠지. 내가 가라고. 몰라. 어디 있는지 몰라. 대충이라도 찍으라고. 알겠죠? 광도가 10배인데 반지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저 10배가 되어 있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점은 잘못 찍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일단 찍어. 찍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자. 느낌대로 일단 찍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나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표면도 확실히 높고 반지름도 크죠? 그러면 아씨 몰라. 한 이쯤이 나 있겠지. 라고 찍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수정을 정확하게 하자. 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분광경이 A0에다가 광도가 우리 태양보다 10배가 크다, 그지? 그럼 얘도 여기 어딘가에 있겠네. 근데 우리가 이제 찾아야 돼요. 뭘 잘못 찍었어요? 가를 잘못 찍었어요. 왜? 뭘 안 썼습니까? L은 R제곱, T 4제곱의 식을 써주셔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가에서 보시면 어때? 반지름이 10배이기 때문에 광도가 100배 커져야 되는데 광도가 10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반지름이 조금 크고 표면도가 낮아져 있는 가가 한 이쯤 어딘가에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마찬가지. 그러면 나와 다도 정확하게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가와 광도가 같은 게 다란 말이야. 근데 지금 가가 나랑 똑같은 높이에 있어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표면도가 높은데 가랑 똑같은 친구. 다가 한 이쯤 찍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여러분들 있잖아. 중요한 건 이 주결성 단위의 바로 근처 아래에는 백색이성이 거의 안 만들어져요. 여기는 지금 백색이성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선을 잘못 그린 거지. 얘가 누가 되어 있어야 돼? 주결성이 되어 있어야 돼. 얘는 주결성이야. 이렇게 그려진 주결성에 다가 찍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마지막 나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고.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근데 A0에다가 뭐까지 커버렸어? 반지름까지 커져버렸다, 그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표면도가 훨씬 더 높은 친구와 반지름 더 큰 친구가 만들어지니까 얘는 더 위에 있는 별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이쯤 더 높이 있는 친구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얘들 가지고 이제 찾는 거야. 근데 기억 같은 경우는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니까 빈의 변이 법칙 써주시면 되겠다, 그지? 빈의 변이 법칙. 그래서 표면도에 반비례하는 그래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절대 등급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뭘 찾는 거예요? 광도 찾는 거잖아, 광도. 그래서 광도 계산 해보시면 되겠다, 그죠? 광도 계산. 그래서 나가 가장 작다라는 데 맞습니까? 나가 제일 작나? 절대 등급. 나가 제일 작다, 그지? 왜? 광도가 제일 밝잖아. 그죠? 지금 제일 위에 찍혔잖아. 누가 봐도 얘는 제일 위에 있어야 되거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반지름은 다가 가장 크다라는 데 맞습니까? 다가 클 수가 있나? 다는 반지름이 클 수가 없다, 그죠? 반지름이 지금 태양보다 작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거의 뭐 태양급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더 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4번은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엘니뇨 라니냐인데 좀 특이하다, 그지? 엘니뇨 라니냐. 자, 엘니뇨 라니냐 본체는 뭐예요? 무역풍입니다. 평상시예요. 평상시에 무역풍이 얼마나 부느냐를 찾는 거고요. 평상시와 엘니뇨와 라니냐를 얘기하면 이 무역풍의 세기가 평균과 같을 때 얘는 평균보다 작을 때 얘는 평균보다 셀 때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모든 현상이 평균이냐 더해지냐 덜해지냐를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 지금 보시면 B 시기는 누가 봐도 뭐야 구름이 많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네. 그치? 퍼센테이지에서 구름의 양이 B가 많이 적고 A가 많이 크단 말이야. 근데 지역을 어디다 줬어? 동태평양에 줬네. 동태평양.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 선생님 여기가 중앙이고요. 동이고요. 얘가 서태평양인데 무역풍이 위에서 동에서 서로 풀어요. 맞아? 그런데
현정아, 동태평양에 구름이 원래 잘 생겨, 안 생겨? 잘 안 생겨. 근데 지금 A에서는 어떻게 됐어? 더 많이 생겼다, 그지? 그러면 얘가 더 많이 생겼다는 얘기는 평소보다 덜 해졌지. 왜? 구름이 안 만들어져야 되는데 덜 안 만들어진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구름이 많이 생겼네. A가 뭐야? 엘니뇨겠네. B가 뭐야? 라니냐겠네. 맞아. 맞아요. 동태평양이잖아. 동태평양. 동태평양에서 항상 왜를 얘기하자. 자, 왜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왜 A가 엘니뇨가 되어야 되죠? A가 엘니뇨인 이유가 뭐야? 동태평양은 무역풍에 의해서 땅이 원래 기울어야 돼. 세트야, 세트. 이건 항상 세트야. 봐봐. 무역풍이 불어가면 해수면이 기울어요. 해수면이 기울었을 때 서태평양에 올라간 해수는 동태평양의 표층 해수입니다. 표층 해수가 사라지게 되면 아래쪽에 찬물이 용승을 하게 되면서 평균 수온이 떨어져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공기를 가열하지 못하고요. 공기를 가열하지 못하면 공기 상승이 일어나지 않아요. 구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이게 평상시야. 그런데 무역풍이 약해져요. 가다 말아요. 그러면 이 경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덜 기울어져. 왜? 바람이 덜 가니까 물도 덜 가. 그랬더니 동태평양이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을 다 가, 안 가? 안 가지. 그러니까 기존보다 기온이 뭐해? 상승해. 기온이 상승하니까 뭐해? 공기 상승이 이제 상승기류라고 하죠. 상승이 강해져. 그러니까 원래는 쌤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약해져야 돼. 내가 덜 약해져. 덜이야, 덜. 물이 덜 가. 기온이 덜 떨어져. 공기 이제 하강이 덜해져. 공기 하강이 덜해지니까 구름 소멸이 덜해져. 구름이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가? 강수가 증가하겠지. 원래 건조해야 되는데 덜 건조해진다고. 엘니뇨는 항상 덜이야. 덜해지는 구조를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A가 자연스럽게 엘니뇨가 되어 있고 B가 라니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A는 엘니뇨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서태평양 적도 부근 이제 반대로 가라고. 동태평양 줬으니까 서태평양을 여러분들 그림으로 그리든 해석을 하라고. 이 서태평양을 얘기를 하라고. 서태평양에서 지금 뭐 물어보고 있어? 상승기류를 물어보고 있잖아. 자, 봐봐. 야, 동태평양의 상승기류가 강해. 야, 이걸 해석을 해야 돼. 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하강하는 지역인데 하강이 덜해진 거야, 엘니뇨는. 그럼 원래 동태평양과 달리 서태평양은 뭘 했어야 돼? 상승기류가 나타났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뭘 해? 덜 상승해야지. 이게 엘니뇨야. A에 대한 해석이라고. A. 알겠죠? 그래서 항상 세트는 뭐야? 자, 평상시의 중앙과 동과 서에 대한 얘기를 할까?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 있어? 첫 번째, 무역풍. 무역풍이 평소보다 약해져.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표층 수온. 자, 무역풍이 약해지면 그냥 평상시니까 무역풍만 쓰자. 무역풍에 의해서 물이 그냥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요. 물도 같이 이동해요. 라고 얘기를 하자. 무역풍은 물의 이동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럼 표층 수온이 어떻게 돼요? 동태평양이 떨어져요. 얘는 그대로예요.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서태평양이 따뜻해? 동태평양이 따뜻해? 서태평양이 따뜻해. 근데 서태평양의 온도가 높아져서 따뜻한 거야? 아니야. 동태평양이 혼자 턱 떨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또 뭐 있어? 자, 두 가지. 혼합층과 수온약층의 두께와 시작 깊이를 얘기하자고. 자, 동태평양은 혼합층이 넘어갔다, 그지? 얇아졌어. 그리고 그만큼 위에 있는 물이 넘어갔으니까 뭐해져? 물이 소온약층의 시작 깊이가 얕아져. 그리고 혼합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서태평양 혼합층은 두꺼워지고 소온약층이 깊어지죠.
자, 그리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수온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압, 기류, 강수. 이 세트야. 자, 그럼 어떻게 돼? 기압은? 따뜻한 물이 많이 넘어갔다 그지? 차가워진다 그지? 그럼 뭐가 돼? 차가워졌으니까 공기가 떨어질 거 아니야? 내려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뭐야? 하강기류야. 하강기류에 그러면 하강이 일어나는 기류는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지. 강수는 잘 안 와. 알겠지? 구름이 발생이 안 해. 구름이 보통 소멸했으면 소멸했지. 생기진 않아. 야, 돼. 전체적인 기류야, 이게. 자, 그리고 마찬가지. 서태평양 어떻게 돼? 기압이 저기압입니다. 기류가 상승 기류예요. 강수가 생겨요.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편이에요. 구름은 생성되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엘니뇨가 오잖아? 덜덜덜덜덜덜덜덜이라고 쓰라고. 엘니뇨가 되었어요. 바람이 덜 가요. 물이 덜 가요. 표충선이 덜 떨어져요. 덜 얇아져요. 덜 얕아져요. 덜 고기압이 되어요. 하강기류가 덜 해져요. 강수가 덜 생겨요. 그러니까 안 생기지 않아요. 생겨날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이 덜 소멸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엘니뇨라니까. 엘니뇨는 평상시에 나타나는 이 무역풍에 의한 현상들이 덜해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라니냐는 어떻게 되겠어? 다 강해지겠다, 그지? 다 강해지니까 혼합중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온도는 그대로. 표충선은 바뀌지 않아. 단지 동태평양의 표충선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온도가 더 따뜻해 보이는 거야. 상대적인 거. 아시겠죠? 내가 바뀐 적은 없어. 그 다음에 수온 약층 더 깊어지고요. 기압 더 저기압, 기류 더 상승, 비 더 많이 와요. 구름 더 생겨요. 엘니뇨와 라니냐는 본체가 평상시야. 평상시를 이해하지 못한 인간은 암만 풀어봐야 언젠가 문제 들려. 얘가 메인이야. 알겠지? 얘가 메인이야. 얘는 근본 떨어지는 순간 나중에 언젠간 하필 그 문제가 내 수능에 나오면 망하는 거라니까?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니은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상승 기류는 A가 B보다 활발하다. 자, 그럼 말을 고치자고. 서태평양 해역의 상승 기류는 라니냐가 엘니뇨보다 활발하다. 맞아, 틀려? 그럼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야 돼? 서태평양의 상승 기류는 원래 있다, 그지? 그럼 여기에서 라니냐는 더고 엘니뇨는 덜이야. 더 상승이 덜 상승보다 강하다. 맞네. 알겠지? 그럼 선생님, 제가 문제 풀 때마다 이거 다 떠올라야 되나요? 떠올라야지. 수능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이제 점수는 오르기는 힘들어. 얘를 떠올려야 돼. 알겠죠? 선생님, 저는 시험 칠 때마다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내가 떠올려야 되는 건 노트 정리 쭉 해서 맨날 그거 보고 다녀야 돼. 강제적으로 내 몸에 주입시켜야지. 어떻게? 활용이 안 되면 주입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본인이 시험 칠 때 떠올려야 되는 것들 쫙 정리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웃긴 건 뭔지 아니? 수능 끝나고 나면 걔들이 그걸 뿌려. 근데 개 좋은 정보야. 왜?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하고 있는 거야. 단지 말로 안 할 거야. 모르겠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지. 다 하고 있다니까. 시험 칠 때 내가 뭘 떠올려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루틴 안 만드니? 시험 칠 때 아침에 뭐 먹고, 쉬는 시간에 뭐 먹고, 쉬는 시간에 뭐 하고, 점심시간에 내가 뭘 먹고 정해. 정해야 돼. 알겠죠? 이건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항상 생기는 거야. 그게 루틴이잖아. 그래서 서장훈이 뭐 하는지 알아? 서장훈이 옛날에 서장훈이 이제 우리나라 그래도 농구에는 1등이었으니까, 그죠? 여태까지도 거의 1등으로 취급받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자유투를 던질 때 공을 2번 튕겨. 너 그럼 계속 2번만 튕겨. 징크스죠, 징크스. 징크스를 스스로 만드는 거야. 징크스가 깨지잖아? 그럼 뭐해? 바꿔.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수능도 마찬가지야. 예민할수록 잘할 수밖에 없어. 너무 예민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더 자기가 행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알겠죠? 둔하면 자기를 예민하게 바꿔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수능이 성적 잘 받는 애들 보면 다 성격 더러운 거야.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뭐 자기가 목적을 가질 것 같으면 그렇게까지 살아야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디귿도 아마 14번의 디귿도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만약에 해석 잘 못하겠으면 남아서 쌤한테 물어보세요. 자, 15번의 표는 주기혈성 ABC를 각각 원궤도로 공전하는 외계행성 ABC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자, 요거는 요새 트렌드랑은 좀 반감이긴 해.
잘 안 나와. 오랜만에 이제 그래도 한번 내용 하나 던져볼까? 여러분들 있잖아. 태현이 혹시 물리 했지? 너 물리 안 했지? 그러면 빠르게 한번 돌려볼까? 자, 힘이 세면 무거운 애도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있어. 가벼운 애는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힘이 약하면 무거운 애 움직이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잘 안 움직여. 움직이긴 움직일 거야. 근데 잘 안 움직여. 근데 가벼운 애는 그나마 좀 움직여. 왜? 힘은 어떤 것과 어떤 것에 비례해 질량과 가속도라는. 가속도가 뭔데요? 운동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운동하는 게 달라지게 되면 멈춰있는 애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던 애가 멈추거나 더 빨라지거나 더 느려지는 것을 운동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륜력이라는 식이 있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F는 G 둘 사이의 거리 제곱분의 두 질량의 곱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내 몸의 움직임의 변화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또는 힘을 질량으로 나눈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힘을 질량으로 나눠야 돼. 근데 봐봐. 얘 하나를 지구 질량으로 바꿀 거야. 아니, 별. 라지 m을 별이라고 하고 스몰 m을 행성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우리 행성의 가속도를 구할 수도 있고 별의 가속도를 구할 수도 있단 말이야. 별의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자. 별의 가속도. 별. 다시 한 번 더. 별의 가속도를 구하려면 m 별분의 f를 찾아야 돼. 그럼 이게 뭐야? g의 r 제곱분의 행성의 질량이야. 자, 별의 가속도를 구하는 데는 별의 질량이 쓰여 안 쓰여? 안 쓰여. 누구의 질량이 쓰여? 행성의 가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야.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별의 움직임은요. 만륜력 상수의 둘 사이의 거리 제곱분의 행성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표는 주기혈성 ABC를 각각 원궤도로 돌아가고 있는 스몰 ABC 외계 행성 ABC의 공전궤도 반지름. 자, 다시 한 번 더 뭘 줬어? 공전궤도 반지름. 그 다음 두 번째. 질량과 반지름. 자, 근데 세 별의 질량과 반지름은 다 같대. 공전궤도 반지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행성의 질량을 줬습니다. 행성의 질량. 다시 한 번 더 뭘 줬어요? 행성의 질량 줬어요. 그럼 누가 더 크게 움직이는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왜? 여러분들 행성 A는 어떻게 됐어? 행성 A. A는 뭐야? 1제곱분의 1이야. 뭔지 찾아야 돼. B는 뭐야? 1제곱분의 2야. C는 누구야? 2제곱분의 2야. 왜? 반지름 제곱분의 행성 질량 곱해야지. 이 세 가지가 뭐야? 별의 가속도야. 이 별의 가속도가 뭐야? 시선 속도야. 왜? 쌤이 뭐라 했어? 가속도는 운동의 변화죠. 자, 이렇게 원운동하는 별이 있습니다. 별이 원운동을 할 거예요. 화살표가 이 운동이에요. 화살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 바뀐다고. 이 화살표가 크면 클수록 뭐야? 시선 속도가 커질 거 아니야. 근데 화살표의 변화가 화살표가 작으면요. 그만큼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커서 원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존 속도도 빠르다는 얘기야. 그럼 뭘 준 거야? 시선 속도 값 준 거잖아. 최근엔 이런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여러분들 외계행성 개념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 그래서 초기에는 저런 기본적인 식을 활용하는 물리학적인 개념이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이제 공간학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 공간에 대한 해석에 계산을 추가시키는 것. 이런 법칙에다가 해석시키는 거 말고. 그런데
당연하게도 우선순위는 누구야? 얘들이야. 얘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그래서 기억, 시선속도 변화량은 A가 B보다 작다 라는데 A가 B보다 작죠. 왜? 공정궤도만 들으면 같은데 질량이 B가 더 크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두 번째, 별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는 B가 C보다 짧다라는데 공정궤도 만들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성의 식현상은 뭐야? 이제 행성의 반지름을 보시면 돼. 자, 행성의 반지름을 줬다, 그지? 목성 1일 때 이 반지름이 2와 1과 1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죠? 얘는 뭐에 써야 돼? 식현상을 얘기했을 때 가리는 면적을 얘기를 하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 밝기 변화는 A가 커야 되죠. 왜? 식현상이 2제곱이 1제곱들보다 크단 말이야. A가 제일 크죠. 행성 반지름은 뭐에 쓰인다? 식현상의 가리는 면적과 관련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6번 문제. 지층의 연령 분포 선 그리고 이건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지? 스꽃과 단층 했을 때 그려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주 직접 한번 손으로 해보시고요. 17번은 쌤이랑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다, 그지? 그죠? 17번. 어떻게 풀어내는 문제야? 일단 첫 번째, 현재와 A 시기를 줬습니다. 현재와 A 시기를 줬는데 누가 더 많이 찌그러져 있지? 현재가 더 많이 찌그러져 있죠. 현재가 더 찌그러져 있고요. A가 조금 펴졌습니다. 1에 가까워요. 그래서 A로 갈수록 뭐 한 거야? 이심률이 작아진 거야. 현재에서 A.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보니까 A 시기와 현재를 줬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봤더니 얘는 19,500년이 지난 것 같네. 6,500년 전이거나 A가 이전일 수도 있고 이후일 수도 있는데 A에서 현재면 19,500년 후, 현재에서 A를 얘기하면 6,500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쌤이 얘기하는 게 뭐야? 기준은 누구로 풀어야 된다고? 현재로 풀라고, 현재. 자, 현재로 한번 풀어보자. 자, 현재로 풀면 여러분들 어떻게 풀래요? 현재로. 여러분들 현재 세천운동 각 알아 몰라? 알아야 돼. 얘는 지난번에도 얘기하다시피 이제는 시험에서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릴 거예요? 자, 쭉 그려요. 지구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자, 태양을 왼쪽에다가 그립시다. 태양을 왼쪽에다가. 지금 문제도 태양이 왼쪽에 그려져 있으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에서의 위치는 근일점이다, 그지? 근일점의 북반구의 계절이 뭐야? 겨울. 남반구는 여름. 그지? 북반구의 겨울, 남반구의 여름이에요. 그럼 반대편에 갔을 때는 당연히 반대가 되어 있겠다, 그지? 그래서 북반구는 연교차가 작고 남반구는 연교차가 커져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에서는 북반구는 여름이다. 벌써부터 틀렸죠. 그지? 두 번째 니은. 북반구, 북위 37도에서는 연교차가 현재가 A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줄 알아야 돼? 현재와 A를 비교를 하라니까. 현재와 A를. 그럼 뭐부터 얘기를 하면 돼? 자, 현재에서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 현재에서 A. 하나 물어보자. 현재에서 A로 가면 이심률이 증가해, 감소해? 맞니?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지금 북반구 물어봤지? 북반구 물어봤는데, 현재는 북반구의 연교차가 커, 작아? 현재의 북반구 연교차는 작죠? 그럼 A는요? 중간입니다. A식이 북반구의 연교차는 중간이에요. 왜? 자전축 경사각을 보시면요. 얘가 현재고 얘가 A다, 그지? 얘가 현재에서 A로 가거든. 6,500년 뒤다, 그죠? 자, 잘 들어. 자, 여기 X지점을 볼게요. X지점이 13,000년 뒤죠? 얘가 북반구의 연교차가 큰 곳이야? 현재가 연교차가 작은 곳이야? 그럼 중간이잖아. 얘는 연교차가 평균이지. 여러분들 지금 문제야 현재랑 A만 물어보지만 X 안 물어본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아니야, 무조건 나와. 이거 3개 무조건 다 비교할 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B의
A의 반대편을 B라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북반구의 연교차는요. 딴 거 다 때려치우면 세차운동에 의해서만 얘기를 했을 때 현재가 제일 작은 게 맞고요. 그 다음에 A와 B고요. 그 다음에 X가 제일 크다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지. 이해돼? 이건 세차운동에 의한 거야. 세차운동. 세차운동.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의 니은은요. 사실 뭘 물어보는 거야? 연교차를 물어봤을 때 이 20률 물어보는 거야? 아니야. 세차운동 방향 자체를 물어보는 거야. 아무리 20률이 변해봐야 세차운동이 제일 먼저야. 그래서 현재가 작고 A가 커. 이건 세차운동 때문이야. 알겠지? 그리고 평균의 값을 아무리 20률이 작아져서 약해져봐야 그놈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틱은 37S 남반구 태양이 남중했을 때 남중고도를 물어보는 거겠다. 그죠?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디귿이 니은보다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여름 겨울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자, A 시기에 디귿은 계절이 뭐야? A 시기 남반구는 여름이에요. A 시기에 니은과 디귿은 A 시기잖아, 그지? 남반구의 계절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쌤이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 계절 찾는 방법 얘기했다, 그지? 어떻게 찾을래? 자, 딴 거 다 때려치우고, 야, 현재에서 A가 되려면 몇 년 지나야 돼? 현재에서 A가 될 거야. 몇 년 지나야 돼? 자전축이 시계 방향으로 몇 도 돌아갔어? 90도 돌아갔다, 그지? 그럼 6,500년. 그리고 6,500년 될 때마다, 자, 기존에, 야, 남반구 계절 쓸 수 있겠어, 없겠어? 현재 기준. 현재는 계절이 다 어디야? 현재는 여름이었고, 어떻게 돌리기로 했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기로 했잖아. 여름, 가을, 겨울, 봄이었다, 그지? 이게 현재다, 그죠? 6,500년 지나면 한 번씩만 돌리라니까? 얘가 가을, 얘가 겨울, 얘가 봄, 얘가 여름. 다 찾았네.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니은. 니은 디귿. 디귿이 크죠? 디귿이 여름이잖아. 디귿이 여름. 맞니? 디귿이 여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8번. A와 B는 주기열 단계가 끝난 직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는 동안 반지름과 표면 온도의 변화를 나타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와 B는 각각 질량이 태양의 1배거나 6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한번 물어보자. 주기열 단계가 끝난 직후부터 지나는 동안의 표면 온도 변화와 반지름의 변화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A와 B 중에 누가 질량이 큰 애겠어? 표면 온도가 높았다가 쫙 떨어지는 친구 아니야? 왜? 얘도 뭐로 풀면 제일 좋아? HR도로 풀면 되게 쉬워져. 여기 볼까? 자, 표면 온도가 높았던 친구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표면 온도가 낮았던 친구는 표면 온도가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 표면 온도 변화가 없어야 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누가 봐도 질량이 커야 되는 친구는 표면 온도가 높았던 친구다, 그지? 그래서 A가 누가 되어 있어? 표면 온도가 높았던 질량이 6배인 친구. B가 1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큰 애가 진화 속도가 빠르죠? 실선 A가 빨라야 됩니다. 동그라미. 절대 등급의 변화폭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절대 등급, 즉 광도의 변화는 질량이 작았던 친구에게서 많이 일어나요. 왜? 질량이 컸던 친구는 가로로 변하려는 성질이 강해. 가로로. 그렇기 때문에 광도가 잘 안 변해. 알겠지? 광도가 잘 안 변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광도가. 그런데
우리 문제를 한번 볼까? 문제를 봤더니 태양의 질량의 1배와 6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A는 표면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지? 많이 떨어져서 반지름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B 같은 경우 어때? 표면 온도와 반지름의 변화가 커, 작아? 작지? 맞아요. 표면 온도가 작잖아. 표면 온도 변화와 반지름의 변화가 작잖아. 그럼 B는 애초에 그 R제곱 T 4제곱의 값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 없어? 없단 얘기네. 없다고. 변화폭을 물어봤으니까. 변화폭. 절대 등급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표면 온도와 그 다음에 반지름이 많이 변한 친구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주기열 단계일 때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온도는 A가 B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류가 일어난 영역은 어떻게 찾아? 우리 질량이 큰 친구는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지? 그냥 겹쳐서 그릴게. 질량이 작았던 친구, 질량이 컸던 친구, 태양의 질량에 비슷한 친구와 6배가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갤 거란 말이야. 태양 질량이 비슷한 애는 어떻게 생겼어? 핵, 복사층, 그 다음 위가 대류층이다, 그지? 얘는 대류핵, 복사층이다, 그죠?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평균 온도는 중심에 가까울수록 높을 거 아니야. 대류핵을 가지고 있는 애가 높겠네. 그럼 A가 B보다 커야겠죠.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사실 19번 문제가 오늘 메인 컨텐츠거든. 메인 컨텐츠. 19번. 19번 얘기를 하려고 좀 넘어왔기 때문에 19번 문제 풀기 전에 개념 한번 쭉 풀고 문제 보고 그렇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여러분들 복각 계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현정아 정신 차려. 현정아. 자. 그런데 복각은 사실 구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 기준, 그러니까 쌤이 보는 생각이야. 쌤이 보는 시야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을 잘못 이해해. 보통 이건 확실해. 잘못 이해해. 뭐야? 지구과학은 독립적인 학문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이 실제 이 지구와 관련된 공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공부하는 과목이야. 그래서 물리를 잘하면 유리해. 화학을 잘해도 유리해. 생명과학은 그나마 좀 덜해. 근데 물리, 화학을 떼놓으려면 사실 안 돼. 복합적인 과목이란 말이야. 그래서 물리를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복강 얘기하는데 뭔 물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물질에는요 자성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성체는 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현정아 집중해서 자 내용 봐야지. 현정아 봐야지. 자, 자성체가 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성체라는 것은 자성을 띌 수 있는 물체들을 얘기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강자성체라는 애야. 강자성체. 강자성체는 뭐예요?
내가 외부 자기장에 노출이 되면요, 나도 자석처럼 행동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구는 자석이 아니야. 지구는 자석이 아니야. 지구가 자석이었으면 철붙지가 다 붙어야 돼. 안 붙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자성을 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철과 니켈 때문이죠. 이 외핵에 존재하는 철과 니켈이 존재하는데, 이 철과 니켈이 대표적인 강자성체란 말이야. 얘는 외부에 자기장이 있었고, 외부에 자기장이 한 번이라 노출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도 뭐처럼 행동해요? 자석처럼 행동할 수가 있는 거야. 거기다가 얘가 액체 상태로 회전을 하다 보니까 일정한 방향의 뭘 만들어내? 자기장을 만들어내. 자, 그래서 철과 니켈과 외핵의 액체 상태의 이 회전이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지구 내부의 외핵에서 뭐가 만들어져? 자석이 만들어지고 있단 얘기야. 얘가 S극, 얘가 N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구의 북반구 쪽의 이 외핵의 위쪽에 N극과 S극에서 S극이 만들어질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야? 정자극기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정확한 축을 제외하고는, 다시 한 번 더, 어차피 이론상 물리에서도 여기 있는 이 정확한 축은 이렇게 솟는 형태를 띠지만 나머지는 뻗는단 말이야. 왜? S극으로 돌아가야 되는 친구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측을 할 거야. 어디서 관측을 할 거야? 지구 지표에서 관측을 할 거야. 지구 지표에서 관측을 했더니 나침반이 수평의 북쪽을 찍는 게 아니야. 왜? 지구는 둥글다 보니까. 나침반을 들고 있는 이 모양은 수평 방향으로 들려 있긴 하겠지만, 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이 땅들은 전부 다 수평으로 서 있겠지만, 나침반은 그 수평 방향을 향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외핵의 극을 따라간다고. 외핵이 극을 따라가는 건 어떻게 따라가? 자기력선을 따라간다고. 그러면 그 자기력선이 이 지표를 뚫는 순간 어떻게 화살표를 긋고 있는 데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적도에서는요, 수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화살표도 수평 방향을 향하게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 나침반의 N극 차침이 S극으로 향하는 그 방향을 찾아서 방향을 찾아. 제발 좀 찾아줘. 이걸 찾자 이거야. 다시 한 번 더. 나침반의 N극이 이 외핵의 S극을 가리키는 방향을 얘기할 것이고, 이 우리가 여기는 동서남북이 아닌 연직 방향의 각도를 우리가 앞으로 복각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좌표화 시키자고. 두 가지를. 이 면에서 첫 번째 동서남북이 그려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는 이 빨간 초록색 화살표가 아마 하늘에서 이렇게 땅을 쭉 타고 들어갈 거란 말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얘는 동쪽입니다, 서쪽입니다가 여태까지의 나침반 활용이었다면, 이제는 뭘 찾자? 이 면에서 이 좌표 값에서 얘가 얼마나 뚫고 들어가고 뚫고 나오는지 각도를 계산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 각을 이제 잽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수직으로 올라오는 요 각을 우리가 앞으로 복각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복각. 알겠지? 여기는 이 각들을 활용하는 게 복각이에요. 그때 뚫고 들어가는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거고요. 그 뚫고 들어가는 각을 쟀을 때, 요 각도를 쟀을 때 복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복각은 들어가는 게 플러스 값이에요. 들어갔을 때가 플러스다. 이게 제일 메인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이유는 모르지만 이게 돌다 보면 외핵의 N극 S극이 뒤바뀌는 일이 생긴대. N극과 S극이 뒤바뀌는 일. N극과 S극이 뒤바뀌면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역자극기라고 얘기를 하자고. 역자극기가 되면 S가 N이 되고 N은 S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할게. 근데 문제가 생겼어. 우리는 지구가 완벽하게 둥글다면 괜찮은데 지구는 완벽하게 둥글어 안 둥글어? 안 둥글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는 위도와 이 자기 기준상 위도값이 있을 거 아니야? 완벽하게 일치해야 안 해? 안 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에 뭐라 써? 고지자기극은 지리상 북극과 일치합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야,
지구가 완벽하게 둥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기 위도와 실제 위도는 같지 않거든. 이걸 같게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같게. 왜? 지구는 심지어 울퉁불퉁하단 말이야. 실제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론상 개념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론상 개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 땅은 한 번에 만들어져. 계속 만들어져. 계속 만들어져.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1억 년 전, 9천만 년 전, 8천만 년, 7천, 5천, 6천, 4천 어제. 땅이 계속 쌓인다니까. 맞니?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 얘가 다시 한번 1억 년 전, 9천만 년 전, 8천만 년 전, 6천만 년, 4천만 년, 2천만 년 어제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땅들이 만들어진 위치가 다 같아 달라. 다르다고. 만들어질 때마다 매번 다르다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고지각의 극의 위치는 우리가 푸는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여기 봐봐. 분명히 1억 년 전에는 자기력선을 그렸을 때 얘가 한 이 정도 기울기였단 말이야. 그렇게 복각이 크지가 않았어. 근데 가면 갈수록 복각이 뭐해? 점점 커지더라고. 근데 문제는 지금 쌤이 그린 이 화살표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저장돼? 앞에 한번 볼까? 실질적으로는 완만해 점점 기울어져. 이렇게 저장이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 아래에 이 수많은 오랜 시간 동안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복각이 동시에 발견된다니까.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우리가 앞으로 얘를 지계 A라고 얘기를 할 건데 지계 A의 과거에 자기장이 어디 있었습니까?를 찾으면요. 자, 봐봐. 분명히 1억 년 전에는 지금 위도와는 얘가 한 10도, 20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과거에는 몇 도 차이 났어? 한 40도 차이 났겠다, 그지? 자, 다시 한번 더. 이게 40도에서 차이가 났다 치자. 40도, 이 각도가 40도야? 지금은 10도 차이다. 그럼 내가 몇 도 올라왔어? 30도 올라왔지. 다시 한번 더. 극지방까지 위도 차이가 40도에서 10도까지 줄었대. 그럼 내가 얼마 올라온 거야? 북쪽으로 30도 올라왔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는 이 1억 년 전의 땅은 고지각의 극이 X에 있는 게 아니라 60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다시 한번 더. 자, 여기 봐봐. 40도의 차이가 과거에는 90이었지만 지금의 40 차이는 60이라니까. 60?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야? 선생님, 얘는 고지각의 극이 60에 있었는데요. 근데 60 간 적 한 번도 있어? 없어. 전부 다 그게 있었어. 그게 있어. 얘는 바뀌지 않아. 과거에 저장된 이 40 차이 납니다가 바뀌지 않는다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생성된 위치와 그까지의 거리 차이가 결국 얘기하는 게 과거의 그 복각으로부터 구해낸 위도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19번도 한번 볼까? 19번 봐봐. 19번은 어디야? 10점이다. 그지? 그러면 A, B, C가 다 어디서 만들어진 친구야? A에서 만들어줘야지. 19번의 문제는 전부 다 어디서 만들어졌어야 돼? A에서 만들어줘야 돼. A에서. 자, 얘가 10점이에요. 10점. 지금이야 A와 B와 C입니다 라는 문제로 나오지만 원래는 과거에 A가 없었던 시절에 B와 C만 있을 때 여기가 위도 10도였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야. C가 만들어졌을 때도 위도 10도에서 만들어졌다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 야, 위도 10도면 극지방까지 몇 도 차이야? 80도 차이네. 극지방까지 몇 도 차이야? 80도 차이네. 극지방까지 몇 도 차이야? 80도 차이네. 근데 B와 C에도 이 80도 차이입니다가 아직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다니까. 이게 바뀌지 않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야, C에서 만들어낸 이 초록색의 80도입니다는 여전히 C에서 80도 차이 납니다로 저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마찬가지. B도 마찬가지야. B에서 내가 80 차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여전히 지금도 B에서 80 차이 납니다 라고 저장을 해버리고 있다고. 이건 언제 기준이야? 10도 기준에서 자기가 만들어졌을 때를 얘기하자 이거야. 알겠지? 그럼 선생님 궁금한 거 있어요.
B와 C에 지금 생기는 자화된 암석이 있다면, 지작이 이걸 저장했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도에 맞게 새롭게 생성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열점에서 마그마가 푹 하고 만들어진 그 순간을 얘기하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고지작이 복각을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 있어. 왜? A는 90이야. A는 90에 대한 행동을 할 거라고. 근데 고지작이 복각이라고 했을 때 이 복각값은 다 같아야 돼? 다 달라야 돼? 다 같아야 되는 거 아니니? 그지? 다 같아야겠다. 그죠? 다 같아야 되다 보니까 특징이 뭐야? 기억, 동그라미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라는데 맞습니까? No, 다 똑같아. 다 똑같다니까. 과거에 그 80도 차이 납니다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니은, 판의 이동 방향은 북쪽입니까? 지금 A, B, C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북쪽이다, 그지? 세 번째, B에서 구한 고지작이 극의 위도는 80도이다. 자, 지금 B의 위도 얼마야? B의 위도 20이다, 그지? 원래 얼마였지? 10이었다, 그죠? 얼마 올라왔어요? 10도 올랐네? 그러면 얘도 10도 이동해야지. 그럼 얼마야? 80이야. 그럼 C는 몇 도야? C에서 구한 고지작익은 얼마여야 돼? 야, C는 몇 도 올라왔어? 30도 올라갔네? 그러면 얘는 몇 도 내려가야 돼? 30도 내려가야지. 몇 도야, 위도? 60도.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이 보는 그 기출문제의 공통풀이를 자꾸 찾아야 돼. 공통풀이. 공통풀이를 찾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공통풀이를 기반으로 풀고 난 다음 변형, 문제마다 새롭게 변형을 시켜주는 거야. 거기가 어려워. 공통풀이까지는 쌤 설명을 안 들어도 누구에서 오지영 걸 듣든 뭐 박선을 듣든 장풍을 듣든 누구 걸 듣든 지나가는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1등급 친구한테 질문하든 다 똑같이 할걸.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뭐야? 그 개념이 이 문제에서만큼은 어떤 새로운 좌표 해석을 물어보는가가 중요한 거지. 어떤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혹은 내가 몰랐던 것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알겠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쌤도 수능 문제를 보든 어떤 문제를 보든 다 새로운 애들이 생겨. 다 새로워. 새로웠다니까? 쌤 19번 문제 볼 때도 되게 새로웠어. 이야,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대신에 여기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는데? 저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는데? 까지 넘어오는 거지.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20번. 자, 외부나 A와 B에서 각각 발견된 1A형 초신성 겉보기 밝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신성 같은 경우는 원래 밝기가 다 같아야 돼요. 1A형의 광도는 다 같습니다. 알겠지? 광도도 무조건 다 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은하에서 관측하였을 때 A와 B의 시선 방향은 60도를 이루고요. F0는 1A형 초신성이 100메가파섹에 있을 때 겉보기 밝기 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 밝기 최대값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0는. 근데 B의 초신성을 봤더니 얼마야? 4F0다, 그지? 그럼 거리가 2배 가까워야겠네. 거리가 2배 가까워야 된다고. 왜? 그래야 밝기가 4배 밝아지지. 쌤 왜요? 라고 하면 관측 밝기는요. 거리 제곱분의 광도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겉보기 등급 구할 때, 관측 등급을 구할 때는 거리 제곱분의 광도예요. 근데 쌤이 방금 뭐라 했어? 1A형 초신성은 전부 다 절대 등급, 광도가 다 같다니까. 절대 등급은 다르겠지, 관측 기준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미안합니다. 절대는 같아야겠죠? 겉보기가 다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거리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B의 거리는 50메가파섹, A의 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 25메가파섹. 4분의 1 거리가 되어야 밝기가 16배가 되거든. 그리고 허블 상수는 70으로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의 후퇴 속도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다 준 거 아니야? 문제 얘기하는 거 뭐야? 피타고라스 문제 풀어라 이거지. 피타고라스. 우리 은하에서 하나는 A까지는 거리가 얼마야? A까지는 거리가 25요. B까지는 얼마야? 50이요. 근데 각도가 60도래요. 각도가 60도. 그럼 뭐야? 얘가
25 루트 3 아니야? 이제 오늘은 완전 어디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왜? 큰일 났구만. 자, 일단 마저 풀고 좀 얘기를 할게. 자, 기억해.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의 후퇴 속도 구하시면 되겠다, 그죠? B도 마찬가지. 우리 후퇴 속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V는 H 곱하기 R, 허블상수 곱하기 거리. 또는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광속시. 그럼 니은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니은에서 600분의 603.5를 줬기 때문에 600분의 3.5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600분의 3.5 곱하기 30만 km/s 그거 곱해주시면 정답 구할 수 있겠고요. A에서 B를 관측했을 때 겉보기 밝기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리는 25 루트 3으로 계산했을 때 밝기를 구해주시면 정답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누가 봐도 루트 3분의 4는 나올 일이 좀 없어 보이지 않나? 계산상 계산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냐면 100메가파섹 기준 거리가 얼마가 되었어요? 25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4분의 루트 3배가 되었다, 그지? 그럼 이걸 역수치해서 제곱하면 3분의 16배이기 때문에 제곱을 안 했죠. 제곱을 빼먹었죠. 계산해서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오늘 뒤에 거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